현재 미국의 2인자는 명실상부한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임명한 아시아계 흑인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차별없고 다양한 미국 사회를 위한 배려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부통령보다 무게감이 있으며 그녀의 행보는 다른 부통령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만 보더라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역할이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연출하기 좋아하는 데다가 자신이 주인공처럼 항상 주목받도록 행동하며 그에 따라 외교 방향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통령이 덜 두드러져 보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원래 부통령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자주 왔었고 미군과 헌병대에도 방문한 한국을 꽤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옆에 자주 등장하며 언제든 뭔가 준비된 자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스스럼 없이 웃고 떠들기도 하는 모습은 트럼프 펜스 관계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미 일부 언론은 해리스는 대통령에 준하는 실세라고도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고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프로토콜이 강화되어 존재하며 백악관은 늘 이에 준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리스가 대통령 될 가능성도 높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즉시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대통령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명작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영부인이 부통령으로 임명되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유독 부통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천장을 부수고 여자, 흑인, 아시아계 정치인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백신 접종은 세계 최고의 물량과 속도로 진행하면서 곧 코로나를 벗어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적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은 직격탄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을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고령인 점을 늘 백악관은 인식합니다. 일본의 외무성은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자신들과 만찬을 하자고 바이든 행정부에 매달렸습니다. 과장이 아닌 것은 스가 총리가 차기 총리로 앉기 위해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는 게 필요하여 밥은 꼭 먹어야겠다고 했지만 결국 백악관은 대통령 안전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실제 중요한 업무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여느 부통령과는 다르게 매우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메시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3일에 미국 한국계 하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을 만났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뉴욕주 광역대의원인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의 요청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면담한 것입니다. 김민선 관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톰 스워지,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등과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격 부통령과 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스가 총리와 부통령의 면담을 여러 차례 추진하면서도 일본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면담에 앞서서 해리스 부통령을 미리 만나면서 동맹 협력에 관한 감사를 표하는 등 형식적인 만남이었지만 일본 외무성은 백악관 실세를 꼭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으로 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반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앤디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인 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요청에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은 없었지만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하겠다 하면서 앞으로 김 의원과 이 문제를 적극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 전에 반드시 실무진들이 만나서 중요한 얘기는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백신 대한 지원 문제 논의가 김 의원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전격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일부 일본 채널은 그동안 백신 우선 공급하는 대상이 쿼드 연합체 혹은 서방 동맹인 G7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쿼드 연합체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친중 세력이 득세해서 백신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백신 계획에서 한국은 낙오된 반면에
일본은 화이자 백신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한국이 부통령 차원에서 전격 공급 논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충격이란 것이죠. 앞서 논의되었듯 현재 해리스 부통령 말은 대통령급의 무게를 갖기에 립 서비스가 절대 아닙니다. 막상 일본은 스가 총리와 백신 담당 고노다로 장관이 백신 확보에 크게 실패했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과 백신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스가 총리가 화이자 CEO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굴욕을 겪으며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했지만 왜 한국과 같이 미국 부통령이 나서서 한국 백신을 챙기는 장면이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비공식적이나 현재 워싱턴과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백신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김민선 박물관 관장이 바이든 대통령 주변 인물 등의 서한을 보낼 때 느닷없이 한국에 백신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 지원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코로나로 큰 위험을 겪을 당시에 마스크 수백만 개는 물론이고 진단키트와 각종 방역 장비를 미국에 계속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위 호건 주지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온 진단키트를 금괴 보관소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미국의 위기 상황을 도와줬으며 이것이 미국 부통령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긴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진단키트를 지원 요청했으며 미국은 한국 내 세계업체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사전 승인을 긴급 획득해 수출까지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당시 한국의 진단키트에 크게 빚을 졌으며 한국 방역 방식을 연일 대서특필하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 코로나 관련해서 큰 빚이 있는 셈인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워낙 확진자가 많고 접종도 늦어졌지만 이제 미국 내 백신 재고도 쌓이고 있는 데다가 미국에서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다소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1순위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며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맥락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렇다 할 방역용품 지원은 한국만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부통령이 나서는 만큼 립서비스가 아닌 확실한 백신 공급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백신이 한국으로 직접 우선적으로 공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작년에 베풀었던 은혜를 1년이 지나 백신으로 돌려받는다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한국의 선행이 한국을 지켜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